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닭과 토끼를 함께 키우면 토끼의 분변이 닭의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끼 몇 마리를 분양해 왔습니다. 그렇게 저의 토끼 키우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마리의 닭을 키우다가 토끼를 입양해서 함께 키우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동물이 닭과 토끼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두 동물은 서로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크게 부딪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토끼를 분양해 오기 전에 토끼장을 짓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입주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토끼를 입양해서 키워보니 머릿속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년간 토끼를 키우면서 몇 가지 노하우도 알게 되었고 토끼가 자라는 데 큰 문제점이 없었기에 그동안의 경험을 적어보기로 합니다. 일단 토끼는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한 쌍의 토끼가 이론적으로 1년에 거의 수백 마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번식시켜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암수를 함께 키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토끼의 임신기간은 약 30일이며 두 개의 자궁을 가지고 있어서 새끼를 낳은 후 30일 만에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여 마리의 새끼를 낳으니 정말 소름 끼치는 번식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애완용으로 암수 한 쌍을 키우신다면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중성화 수술은 필수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 집 강아지를 중성화하는 데는 수술비와 3-4차례의 진료비 등을 포함해서 약 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지금은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물과 먹이는 필수입니다. 토끼가 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헛소문입니다. 상상외로 많이 먹습니다. 특히 풀을 주 먹이로 하지 않고 대부분 건초를 먹이로 하는 경우에는 급수대가 항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닭과 토끼를 한 마당에서 키우기 때문에 닭의 급수대를 토끼도 잘 이용하고 있어서 별도의 급수대를 설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급수대가 얼어붙으니 매일 새로운 물과 밥을 챙겨줘야 합니다. 토끼는 평생토록 이가 자라나는 설치류입니다. 따라서 이갈이를 할 수 있도록 사과나무 가지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갈이를 못하게 되면 가구며 집이며 여기저기를 갉아놓을 겁니다. 애완용으로 토끼를 키울 생각이라면 집안의 가구는 걸레가 되어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 시골에서는 사과나무 가지 구하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지만 도시에서 키운다면 이것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품목입니다. 주 사료로 건초를 먹인다면 이갈이가 훨씬 잘 됩니다. 배설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귀여운 모습에 반해서 덜컥 데려왔다가 냄새와 분변을 감당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끼는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에 가까운 대변을 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싼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애완견과 달리 배변 교육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잠자는 공간에도 대소변을 봅니다. 초식동물이라 대변은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 콩알처럼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청소가 용이하지만 소변은 냄새도 엄청나고 치우기도 몹시 어렵습니다. 미리 극강의 각오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털이 많이 빠집니다. 개와 달리 토끼는 1년 내내 털이 빠지고 자랍니다. 자잘한 털이라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외에서 키우는 분들이야 크게 상관없는 일이지만 사육 환경이 실내라면 2번, 3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10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겁이 많은 동물이라 자기만의 안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이 그렇겠지만 자기만의 안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토끼는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 동물이라 그와 비슷한 환경으로 집을 만들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라도 최대한 그와 비슷한 환경으로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장 좋은 집은 땅속의 굴 형태의 집이고 차선책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되 굴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집이 좁은 케이지에 넣어 감금해서 키우는 것이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집을 지어주고 통로를 하수도 배관을 이용해서 굴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배관 통로를 이용해서 토끼는 흙이 있는 마당으로 나가서 배변도 보고 운동도 합니다. 토끼의 습성상 마당에 굴을 파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때마다 굴이 어느 정도 파이면 적당한 돌덩이를 던져 넣어 파놓은 굴을 막았더니 더 이상 굴을 파지 않고 포기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해줘야 합니다. 토끼를 실내에서 키운다면 상관없겠지만 실외에서 키운다면 겨울철 난방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야생 토끼들은 깊은 땅 속에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설치해 주지는 않더라도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끼도 얼어 죽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로 최대한 아늑한 침실 공간을 만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몰라도 제 생각에는 모든 동물은 밟을 땅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식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닭과 마찬가지로 작은 케이지에 가두어 키우는 경우가 많겠지만 요즘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방사해서 키우시는 것으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식용으로 키우든 애완용으로 키우든 동물도 자라면서 고통스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땅에서 키우시면 토끼의 분변이 자연스럽게 쌓이는데 이는 식물에게 가장 좋은 거름이 되니 텃밭 농사를 지으신다거나 하면 거름값이 많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단 1년 정도 충분히 발효를 시킨 후에 밭에 뿌려야 합니다. 발효가 안 된 거름을 밭에 뿌리면 흙 속에서 발효가 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 식물의 뿌리가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토끼를 1년 정도 키워보니 이 정도만 지키면 키우는데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애완용으로 키우시려는 분들은 10번, 100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입양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반해 덜컥 데려왔다가 얼마 못 가서 밤에 몰래 공원에 방치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운 토끼 키워보고 싶었어. 예쁘기만 한 건 아냐. 하루 종일 엄청 먹고 매 시간마다 엄청 싸. 냄새 어쩔 거야. 스키는 삼치일마다 열마리 신나. 이젠 어쩔 거야. 털도 엄청 빠지지. 자잘한 털이라 보이지도 않아. 가구란 가구는 매달 가버려. 멀쩡한 게 없지. 그래도 키우고 싶다면 용기 내서 키워봐. 절대로 버리지 말고.